안녕하십니까, 천하관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우유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계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콩 단백질. 사실 저희가 가장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은 콩 단백질이죠. 식물성이니까 콩을 잘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부를 만드는 것하고 치즈를 만드는 것하고 뭐 다르긴 하지만 근본 원리가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콩 단백질 쓰려면 첫 번째 난관이 뭐냐 그러면 단단한 콩 안에 단백질이 갇혀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카제인으로 뭉쳐 있긴 하지만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계란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 요 안에서 단백질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유를 만들고 두유를 갖다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덕목은 추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콩 100%가 있다 그러면 갈아서 불리고 갈려서 두유가 나오는 거고 비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지가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여가지고 같이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꼭 비지를 걸러내죠. 한 식품회사에서 전두유 해가지고 같이 넣고 통째로, 비지가 식감이 안 좋으니까 식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초미세 분쇄기로 완벽하게 분쇄를 해서 전두유를 나와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팔려고 했지만 끝내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 비지 부분이죠. 참 사람들은 뭐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좋아한다 그러지만 막상 팔리는 건 항상 맛있는 두부죠.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는 이 두유를 갖다가 넣고 굳혀서 순물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원래보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72%, 콩에 있는 게 72%, 지방은 70% 정도, 탄수화물은 30% 정도가 이쪽에 두부에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콩보다 양이 작아야 할 텐데 대신에 콩은 물이 수분량이 10%밖에 안 될 거고 얘는 수분이 80%가 넘는다 보니까 콩 1kg면 두부는 3kg 이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 자체가 단백질이 제일 많고 지방이 있고 탄수화물은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불용성인 것은 우리가 일부러 분쇄해서 채를 쳐서 없애버리고, 물에 녹는 성분들은 녹아서 빠져나가 버리고 짤 때 일부만 두부로 이행되지만 되죠. 근데 실제로 탄수화물 우리가 워낙 평소에 다른 걸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단백질하고 지방, 오일이. 그래서 만약에 콩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조상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탈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콩이 많이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콩에는 원래 전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분이 있다가 쫙 사라져요. 전분을 이용해서 지방을 만들어서 이쪽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이쪽 지방을 만들어서 지방구로 단백질을 만들어 단백질을 갖다 딱 따로 뭉쳐 놓는 거죠. 생존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지 이렇게까지 뭉쳐 놓지는 않을 텐데요. 콩 같은 경우는 씨앗이잖아요. 에너지를 비축해 놓은, 자랄 때까지 필요한. 그래서 세포의 핵이 이렇게 있고 단백질을 갖다 뭉쳐 놓은 것들이 이렇게 제일 크게 많이 들어 있고요. 점점점점이 노랗게 있는 게 지방립. 지방, 우리가 오늘 봐서는 지방이 이렇게 보이지만 지방 수억 개가 뭉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돼 있고, 이 단백질 뭉쳐 있는 거 하나의 단백질이, 보이지 않는 단백질이 수백억 뭉쳐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거죠. 단백질 하나 자체는 아미노산이 뭉쳐 있는 게 수천 개가 뭉쳐 있어서 요거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감겨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 단백질을 완전히 쭉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자체는 다 주로 뚫뚫뚫뚫뚫뚫뚫 이렇게 뭉쳐 있다. 뭉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직선으로 쭉 풀어줘야지 엉키고 탄력 있는 물성이 나온다. 그래서 콩 자체를 하나하나 단백질을 분리할 수는 없고요. 분해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2S, 7S, 11S, 15S. 주로 많이 있는 게 11S가 제일 많고 7S. 실제 두부를 만들 때 물성에 기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주로 많이 기여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무슨 뭐 다른 효소이기도 하고, 이것도 효소죠. 그로 불린
이런 형태에 있는 단백질들이 만드는 거죠. 단백질을 보면 11S, 7S 자체가 두 가지가 약간 특성은 다르지만 뭉쳐서 겔 만들어주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콩이 있다. 그럼 콩 자체에는 겉에가 있는 곳은 이 석유섬유 비질을 벗겨내는 거고, 벗겨내고면 안에 세포가 있다. 그러면 세포 안에 단백질립, 지방립들이 이렇게 오일바디하고 지방립, 단백질립이 훨씬 더 큽니다. 들어있으면 이 단백질립 안에 단백질이 수억, 수백억 들어있다. 그걸 하나하나 떼어내서 그게 추출이죠. 그래서 물하고가 추출한 다음에 A를 갖다 익혀서 단백질이 풀어지게 해서 엉키게 하는 게 두부죠. 그래서 이걸 추출하려면 먼저 물에다가 불려야죠. 불려야 잘 갈리니까. 요즘 분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갈아서 일정한 크기로 해야 되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게 열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너무 열을 가해주면 단백질이 이미 익어버려가지고 풀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체를 미립화하기 위해서는 침지를 하고, 침지를 한 다음에 이제 두유가 나오면 가열을 해야 되겠죠. 가열을 하면 한 100도씨에 5분 정도 가열을 하면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이 쫙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응고를 시키는 거죠. 열 처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잘 풀려 나오기도 하고, 비린내도 없어지고, 효소도 실활되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너무 과하면 깨지겠죠. 단백질이 딱 풀어지면 자체가 스스로 엉키면 좋을 텐데, 애들은 콩 단백질은 물에 잘 녹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엉키지 않아요. 특히 차가울 때는 얘가 죽처럼 상태가 물을 흡수하고 있지 엉키지를 않습니다. 뜨거워지면 물층이 얇아지면서 그나마 얽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칼슘은 뜨거울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굳히게 하고, 칼슘은 약간 느린 속도로, 지효성이라 그러죠. 이걸 붙잡아서 서로 엉키게 해줍니다. 잘 엉키게 해주는 게 두부죠. 뭐. 옛날에 두부를 만들 때는 간수, 소금 염전에 가면은 소금을 쌓아 놓으면 처음에는 얼떨결에 거기 칼슘, 칼륨이 같이 포획되어 있지만 시간이 놔두면 1년, 2년 지나면 그 밑으로 쫙 마그네슘과 칼륨이 빠져나옵니다. 그 물을 갖다 놓고 두부를 만들었죠. 옛날에는 다 이 식으로 썼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대량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황산칼슘이, 화학이 발달하면 황산칼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쓰면 수도 잘 나오고, 쓰다가 GDL, 델타그루타론락톤 이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게 결국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자체를 쓰기에는 대량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름으로 감싸서 반응이 너무 빠르니까 반응 속도를 지연시켜서 쓰고 있는 게, 요즘 대기업이 쓰고 있는 것은 마그네슘, 유화시킨 마그네슘이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감싸놓은. 근데 이 단백질 자체 종류에 따라서 7S일 때, 11S일 때, 11S가 많을수록 단단하고 좋은 조직이 나오는 거고요. 응고제를 많이 넣으면은 제품 자체가 이렇게 단단해지는데 한계가 있죠. 너무 단단하게 꽉 붙잡아 버리면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오면 수율도 안 좋고 너무 조직이 딱딱해서 좋지 않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양의 응고제를 넣어서 두부를 적당히 응고시키면 우리가 맛있고 품질 좋은, 또 응고제가 많이 들어있으면 맛있어요. 적당히 들어있으면 감칠맛이 풍부한 두부가 되는 거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간수 용액 같은 경우 35%가 되면 포화 용액이 되거든요. 포화 용액은 물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식물성 기름, 둘 다 액체거든요. 액체하고 액체를 온도를 맞춰서 강하게 교반해주면 유화가 됩니다. 유화가 일주일, 한 달 동안 잘 유지가 돼요. 아무런 유화제 없이. 만약에 맹물이었으면 절대로 이런 유화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간수 같은 경우는 이미 마그네슘이 물을 완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물이 아닌 물이 된 거죠. 그래서 조건을 잘 맞춰주면 이렇게 유화가 됩니다. 유화가 되면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마그네슘이 무거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이야. 만지면 끈적끈적하고. 물에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에 딱 깔아앉아가지고 그대로 깔아앉아 있는 하얀 기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이 녹아 나오면 그건 유화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요즘 나와 있는 그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는 마그네슘 액을 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스패츌러로 막 저어줘도 저을 때만 뚝 올라오지 다시 딱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잘 유화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화를 시켜서 마그네슘을 통해서 응고시킬 수도 있다. 한편으로 두부도 똑같죠. 모든 단백질이 다 pH 4나 5 자체가 등전점이 됩니다. 등전점이 되면 무조건 단백질은 서로 엉키게 되죠. 엉키게 되니까 산을 이용해서, 근데 두부에 산이 많으면 pH가 너무 낮으면 시큼하니 맛이 없다고 그러겠죠. 근데 재미있는 산이 뭐냐 그러면 GDL, 델타 그루코로락톤이라고 하는 산인데, 포도당으로부터 산화제를 넣으면은 이 형태, 요 락톤 구조거든요. 여기 끝에 환으로 이루면서 OO 들어있는 락톤 구조인데, 얘는 산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가 딱 끊어지면서 여기에 산 H가 떨어져 나와요. 나오면 pH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응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포장두부, 여기 튜브로 들어있는 두부 같은 경우는 이 GDL을 갖다 넣고 혼합해주면 액체 상태가 돼요. 그럼 완벽하게 처음부터 넣자마자 응고가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응고가 일어나면서 수율이 안 좋고 조직이 달라지는데, 이 GDL 같은 경우는 응고제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섞어줄 동안에. 그러놓고 살균을 해서 밀봉을 해서 가열을 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그때서야 산이 되면서 pH를 낮춰서 응고가 일어나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하게 섞여서 천천히 응고제 기능을 하니까 단지 산으로 응고시켰을 뿐인데 아까 칼슘이나 마그네슘으로 응고시킨 것보다 오히려 탄력 있는 조직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산 응고를 위해서 하다 이런 것까지 개발해서 만든다. 이렇게 해서 두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